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. 세 번째,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, 켤레근. 2차 방정식하고 계속해서 내용이 겹치는 것 같죠? 근과 계수의 관계도 좀 비슷하고요. 방정식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요. 또 3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처럼 켤레근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계수가 중요한데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. 그러면 무리수 켤레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뭐 허수 켤레근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또 계수가, 근데 보통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허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무리수 켤레근으로 나와요. 지금 켤레근이라는 개념은 2차 방정식에서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. 또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보통 허수 켤레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허수 켤레근. 그래서 뭐 복소수 형태로 보이는 거죠. 켤레근이라는 게 존재한다. 근데 계수가 어떤 조건이냐? 대부분 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. 그래서 근이 무리수로 주어지거나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똑같은 거야. 근이 무리수로 주어지거나 또는 허수로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계수가 유리수 조건이 있나? 실수 조건이 있나?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. 이거 버릇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실수하기가 딱 좋은 거거든요. 무리수인 근이 있을 때도 실제로는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단 말이야. 우리는 목표가 실수를 하나라도 안 하는 거잖아. 그죠? 무리수인 켤레근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근이 무리수로 주어져 있어도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매번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. 만약에 무리수라는 조건이 유리수라는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. 그러면 문자를 쓴다든가 근계수가 아닌 게 아니면 대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. 뭐 내용은 요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.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A, B, C, D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처럼 루트 M, 이 루트 M은 뒤에 보면 괄호 안에 쭉쭉쭉 가서 무리수라는 얘기가 있죠. 그러면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무리수인 근이 존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지.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 된다. 이건 2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 공식입니다. 두 번째, A, B, C, D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P 플러스 QI, 허수인 근이죠. Q가 0 되면 안 되겠죠. I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무리수 켤레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. 또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허수인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근이 주어지면 순서는 보통 반대야. 근이 무리수라든지 아니면 허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.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으면서 근이 뭐 루트, 무리수라든지 아니면 허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계수들의 조건을 보고 켤레근을 생각해서 근이 한 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개가 주어진 거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. 하지만 2차 방정식과는 달리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3개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켤레근만 가지고 정답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. 계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다.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존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. 근이 무리수로 주어져 있을 때 계수가 유리수인지 확인해 보고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켤레근을 생각해야 된다. 또 근이 허수로 주어지는 경우, I가 섞여 있단 말이지. 허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켤레근이 있구나. 근 두 개가 보장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자세한 건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. 여기까지 끝.